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거침없이 달려가던 우리 증시, 오늘은 양시장 모두 조금씩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672선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장 마감할 때쯤에 살짝 669포인트로 670을 비껴나가면서 마무리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던 오늘, 만약에 이게 잠깐의 조정이라면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현재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하고 트렌디한 수요일의 남자. 오늘은요,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전화 접수 받아볼 텐데요.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전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좀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장중에 많은 시황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이번 달 말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네.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약 한 3시간가량 그렇게 강연회를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좋은 기회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훤칠한 우리 전문위원님 만나볼 수 있는 기회고요. 오시면 어떤 이야기 좀 챙겨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역사적인 이전의 사건과 함께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우리가 항상 시황, 어떤 투자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큰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는 만큼 어떤 이제 섹터 그리고 집중해 볼 수 있는 어떤 종목, 기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정말 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11월 30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망원동에 위치한 유산빌딩 1층에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좀 갑자기 탄력받아서 오르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크게 조정받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계속 좀 훈풍을 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크게 봤을 때 지금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사실 유럽에 대한 어떤 이 경제 성장률 자체 굉장히 둔화됐다. 그래서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 많지만 유럽도 굉장히 비슷하게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이제 서명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뭐 1차적으로라도 일단 이 싸움이 좀 멈추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중화권 증시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대만가권 같은 경우에도 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산업 구조와 비슷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집중 좀 쏠림 현상이 있는 이런 이제 대만가권 증시가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향후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우리가 계속 좀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이제 이 미국 증시에 계속되는 이런 상승세를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좀 말씀드리면 증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물 자산, 즉 이제 돈이 계속적으로 풀리게 된다. 그러면은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증시 역시도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양적 완화, 뭐 미니 양적 완화라고는 하지만 거의 이제 4차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이제 돈을 계속 지금 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로 스톡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풀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서 뭐 아직까지 약간의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하면은 굉장히 큰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 이제 슬슬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고 이게 완전히 종결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오를 만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섹터, 종목 이야기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방송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과 장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가시고 뭐 궁금한 점도 질문하시고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그리고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들어온 GMP 보도록 할게요. 7632님께서 남겨주셨고요. 9,410원에 40%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이 40%고 지금 9,41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그래도 조금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2%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GMP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BTS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죠. 이 자회사가 BTS 화장품 관련 이제 사업을 한다. 이제 그런 소식에 의해서 BTS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이 관련 섹터도 크게 좀 움직였는데 면세점 관련 이 매출이 거의 이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좀 잘 팔리지 않겠냐. 그러한 이슈가 같이 이렇게 면세점, 화장품, 그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섹터가 한꺼번에 그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GMP 같은 이런 이제 종목도 원래 기존의 오리지널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원래 이제 오리지널 주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별개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또 거기에 이슈가 좀 편입이 되면서 단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부근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4%, 한 5% 정도 수익이 더 나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수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MP 상담 받아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엔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 쇼핑이요. 롯데 쇼핑이요. 예. 네, 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원 10%요. 13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오늘 수익 중이시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이 지금 좀 그래도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바닥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수익 중이신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었죠. 중국 쪽이 이제 사업이 굉장히 좀 잘 안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가의 반등세 자체가 어떤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 성장성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예. 네,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봐도 옛날에 거의 50만 원 육박하던 이 기업이 15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 근데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하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주가가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 막 40~50만 원까지 이렇게 막 45만 원까지 오른다라고는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많이 올라봤자 한 18만 원 부근까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 큰 기대를 하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이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이제 뭐 면세점 관련 이슈도 좀 붙으면서 중국 소비가 또 이제 관군제 이슈로 또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데 쇼핑 같은 경우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한 번 정도 다른 섹터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반짝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15만 원에서 많이 올라갔자 18만 원 정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4~5% 정도 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계속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쇼핑 일단 대응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수익 많이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전화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솔루스 두산 솔루스요. 16,000원에 40%. 16,000원에 40%요. 어휴, 엄청난 종목을 매수를 하셨네요. 예, 이 이거 종목 좀 진짜 그죠? 했는데 분할 상장하고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인데 그것도 심지어 또 수익 중이세요. 오늘 일단 또 축하드리고요. 자, 이 종목 앞으로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 종목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두산 솔루스 뭐 매수하신 이유를 잠깐 뭐 들어봐도 될까요? 아니
성장 새로 했는데 네. 뭐 앞으로 좀 회사가 발전적이고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상한가 바로 네. 5일째 상한가고 6일째 그 25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회사가, 예. 회사가 좋아 보여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할 때 다 회사가 좋아 보여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하잖아요. 예,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본 부분은 지금 이제 두산 솔루스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TV에 쓰이는 특정 이제 그 소재를 독점 납품을 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그 네네. 내용은 이것저것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 TV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가 아니라 이제 QLED TV가 그동안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팔렸잖아요. 오히려 이제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보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QLED TV가 더 많이 팔렸는데, 지금 삼성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지금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결국에 올레드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뭐 마이크로 LED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이 그렇게 좀 전 들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시총도 지금 거의 이제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이게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이 분할하기 전에 이 두산이라는 이 기업이 분할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소식을 듣고 사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싫은 게 자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경고 종목도 뭐 더 오를 수 있으면 홀딩을 해서 경고 종목 풀릴 때까지 가지고 가시는 건 좋겠지만, 올레드 이 관련 산업에 집중을 하고 계시면 다른 여러 이제 유망한 종목들에도 조금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따로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거. 예. 그러시면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올레드 전체 이제 섹터적인 부분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LOVE, 거기에 이제 올레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좀 이 수익률 자체를 좀 목표 수익을 크게 두시고, 이렇게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 생각하기에 네. 한 19,000 후반대나 네. 2만 원 오면은 네. 분할 매도를 하고 예. 이게 떨어지면은 네. 분할 매도하고 떨어지면은 다시 사고 네. 더 올라가면은 안 살려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를 한다. 그런 이제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어떤 특정 산업의 성장이 계속 될 거잖아요. 지금 뭐 올레드 TV의 본격적인 성장도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전 굳이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목표 주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 단위는 찍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굳이 귀찮게 우리가 투자를 뭐 매일 샀다 팔았다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라 이 말씀이에요? 예. 올레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올레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체를, 목표 수익률 자체를 최소한 50% 이상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산솔루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말씀해 드린 것처럼 수익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030님께서 남겨주신 텔콘 RF 제약 가보도록 할게요. 자, 텔콘 RF 제약 매수가는 9,570원이고요. 비중은 4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었고 지금 보니까 매수가랑 종가랑 같으시네요. 자, 이 종목도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뭐 일단 뭐 최근에 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항상 이 주가는 떨어졌을 때 싸게 사고 올랐을 때 이제 비싸지면 판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매매 원칙인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뭐 상장 폐지도 몇 개 되고 굉장히 이제 뭐 악재가 있었긴 하지만 결국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바이오는 투자 심리뿐 뭐 다른 뭐 실적이라든지 뭐 어떤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점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이 텔콘 RF 제약, 그 다음에 엑스텍 파마, 그 다음에 뭐 KPM 테크 이러한 이 여러 이제 기업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하나의 이슈 때문에 무슨 이슈냐면 비보존 관련 이슈예요. 비보존이 사실은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데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 비보존 지금 이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2만 원에서 거의 이제 3배 이상 갔는데 이게 불과 거의 한 1개월도 안 돼서 주가의 상승이 3배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제가 코리아 이 K 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기업 중 하나가 비보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헬릭스미스였는데 헬릭스미스는 좀 큰 악재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이 K 바이오 기대주가 별로 없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비보존이 마침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굉장히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제 관련 그 이제 지분이 조금씩 있는 그 이제 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좋았는데 이 HLB를 보시게 되면 일단 HLB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HLB가 오늘 무려 1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바이오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 뭐 이제 사실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누구나 팔고 싶겠죠. 그렇죠? 뭐 이 기업이 아무리 뭐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미 뭐 성공했다 그런 이슈가 불어도 그 이슈로 인해서 10배 올랐으면 오를 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 관련 이슈가 살짝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어떤 소식이 확실하게 좀 나오고 글로벌 시황이 전체적으로 다시 확 불붙기 전까지는 바이오 섹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텔콘 RF 제약은 지금 이제 조금 단기간에 굉장히 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은 우리가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 대응 전략 잘 들어봤고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셔도 좋은데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로라 오로라요. 아기상어주 갖고 계시네요.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850원. 네, 비중은요? 30%요. 30% 11,850원에 사셨어요. 오늘 이 종목 변동성이 높았는데 역시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일단은 수익이 다행이긴 한데 오늘 장중에 13,500원까지 올랐었어가지고 지금 윗골이 달아서 마음이 조금 쓰리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로라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수익은 보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못 팔고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기상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갑자기 아기상어 그 노래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슈가 거의 끝났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 야구단 응원가로 갑자기 우리나라 이 아기상어가 쓰이면서 굉장히 한데 좀 부각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떤 테마성에 강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어떤 이 매매를 할 때는 그 이슈가 뉴스에 나오면 사실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상어로 인해서 이게 뭐 지금 미국에서 뭐 유행했다. 근데 그 다음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나요? 그 다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썼는데 그러면 이제 뭐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미국이라는 엄청 이제 최강대국에서 한번 이슈가 터졌는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강한 이슈는 사실 좀 나오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 뭐 어차피 수익 중이시니까 이 종목은 수익 실현 하시고요. 전량 수익 실현 하시고 조금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그런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수익 중이시니까요. 이제 수익이 있을 때 좀 청산을 잘 해주시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탄탄한 종목 보자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갖고 계세요. 네, 19만 6천 원, 네, 비중은요? 30%요. 30% 19만 6천 원에 갖고 계세요. 네네. 오늘 종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또 셀트리온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거의 이제 본전이시네요. 네, 지금 제가 2주 전에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지금? 네, 근데 올라왔는데 제가 못 팔아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뭐 최근에 뭐 매수한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 좀 실적도 괜찮게 나온다 하고 또 연말에 네. 회장도 있고 이래서 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옛날에 또 해봤던 거라서 네네. 그래서 그냥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냥, 지금 네. 너무 고점에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점, 고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드리거든요. 사실 뭐 고점이라는 것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대형주고 이게 뭐 꾸준히 성장만 한다면 고점이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저점, 고점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저점이다, 고점이다 그거를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좀 기업적인 부분, 기업의 성장성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글로벌 뉴스를 좀 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그 인슐린을 사러 간다는 좀 뉴스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미국 바로 위가 캐나다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인슐린 가격과 그다음에 캐나다 인슐린 가격이 14배가 차이 난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미국의 이 바이오 업체들의 이 뭔가 뻥튀기 너무 심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제품이에요. 완전 똑같은 제품인데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불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140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 캐나다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더 저렴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러한 의약품 업체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셀트리온은 유럽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서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가 1, 2만 원대부터 계속 봤던 종목인데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 바이오 최대 시장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왜 바이오 업체들의 그런 뭐 로비나 여러 이제 이 바이오 이 의약품 가격이 높냐.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아직 그 미국의 진입 장벽을
꽤 부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셀트리온 굉장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하시고 이거 셀트리온 100만 원도 한다 그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꼭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이슈는 이미 유럽의 시장은 어느 정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냐 못하냐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데이터를 어디서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료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그런 자료들을 계속 좀 같이 리서치 자료 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좀 이렇게 뭐 공부도 할 겸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 실적적인 부분은 좀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달 10월 달에는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다른 쪽 섹터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딱 본전가시잖아요. 지금 일단 이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전략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이제 확실한 성장성 있는 그리고 이 투자 심리적인 부분보다 실적에 의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좀 더 싼 저렴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일 매도할까요? 네네.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가격이에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상담 받아봤고요.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PSK. PSK요. 홀딩스 예. 말고 그냥 PSK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에 20%. 18,000원에 20%요. 오늘 이 종목 많이 빠져서 좀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장중에 7%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조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네. 네, 일단 최근에 조금 많이 빠져서 걱정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한번 실적적인 부분을 함께 볼까요?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500억 가량이 되는데 사실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을 보면은 살짝 좀 고평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예. 그렇죠.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지수 놀이를 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오고 뭐 이제 다른 또 반도체 장비 기업을 좀 보여드리면은 원익, IPS 같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PS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횡보하다가 오늘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럼 반도체 섹터 거의 다 좋고 거의 다 오르는데 얘는 횡보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없겠어요? 상대적인 흐름만 봐도 뭔가 이 기업은 살짝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드시죠?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 PSK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들, 뭐 우리나라 이 반도체 장비들 회사 다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이제 뭐 반도체 바닥론이다, 뭐 5G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또 한 번 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 나올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회사는 못 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미 좀 고평가 상태거나 아니면 크게 수혜를 잇기가 좀 힘들거나.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실적을 같이 보셨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 현재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적인 부분이 크게 뭐 저평가 상태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이 어떤 특정 반도체 장비 뭐 이제 뭐 부품 그런 쪽에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반도체 시장도 계속 변합니다. 이 뭐 미국의 ASML이라는 이 완전히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 살짝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좀 저평가 상태라고 하지만 뭐 호재는 항상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6,000원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이 이하로 좀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관련 섹터, 다른 반도체 기업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당장 좀 매도를 하시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소외되는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삼성의 투자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했을 때도 이거는 큰 힘이 없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증설 관련된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설을 해도 다 똑같이 수혜를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누구는 더 큰 수혜를 받고 누구는 거의 수혜를 못 받고.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상으로 봐도 그러한 흐름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알서포트고요. 알서포트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980원에 네. 네,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20% 2,980원에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바로 또 상담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신 이유가 원격 관련된 부분으로 좀 그게 뭐 5G 이슈도 좀 붙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네, 그럼 일단 투자 포인트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5G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5G 시대가 되면요, 이 원격 지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뭐 원격 지원해서 조금 이제 이 컴퓨터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뭐 도와주는 용도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의료 쪽에도 접목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쓰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 기업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지금 알서포트 같은 시총이 1,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삼성 관련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삼성 말고도 뭐 현대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고 다 이 SI 관련된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통합적인 부분을 다 다루는데 이 기업이 뭐 엄청 오랫동안 원격 지원을 해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 그런 부분을 좀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기업에서 큰 콩고물이 떨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다 관련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사실 실적이 엄청 크게 좋아지지가 않죠. 그렇죠? 이 알서포트가 시가총액 1,500억인데 매출액이 300억이 안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아직 100억이 안 돼요. 물론 뭐 영업이익률적인 부분 그러면 당연히 이제 IT 기업이기 때문에 좀 높지 않냐, 향후 이제 성장성을 고려하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보수적이거든요. 지금 실적 그리고 미래의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테마성 이슈 그리고 단순히 큰 기대감에 의해서 오를 것 같다라는 좀 막연한 투자감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이 원격 지원 5G 이슈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면은 5G 통신 장비 업체 실질적으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데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에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상담 못 받아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내일도 또 이 시간에 상담 시간 준비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 여기서 끝내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요일의 특별한 코너 이현석 전문위원의 LOV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V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특별한 섹터를 줄인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LOV 오늘도 제가 소개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은 직접 한번 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일단 뭐 LOV 사랑이죠, 러브인데 네. 이제 많은 분들께 우리가 투자도 사랑하는 것처럼 좀 진하게 오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 같은 경우 이 L 같은 경우에는 LNG 시대 뭐 계속 열리고 했단 말 계속 나오죠. 우리가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5G. 그러니까 5G인데 제가 이제 가장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주가는 또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V 같은 경우에는 이 EV 전기차 시대도 이제 뭐 곧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E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의 E. 그래서 뭐 앞에서도 좀 올레드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올레드 시대도 결국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하자, 러브와 사랑을 하자, 러브 섹터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섹터, LOV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5G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왠지 오늘 5G 이야기 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네. KMW 대장주가 네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뭐 열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네. 좀 기대가 너무 컸어서 그런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이 앞에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KMW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10% 넘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사실 이제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 저는 조금 지금 구간에서 KMW가 그런 고평가냐 그렇게 좀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요번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컨센, 즉 이제 예상치였고요. 아니죠. 네.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이 3분기 실적이 제대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컨센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KMW라는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핵심적인 이유는 OP, 즉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 그러니까 매출액은 잘 나왔는데 수익성이 감소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뭐야? 매출액이 잘 나오면 뭐야? 결국 돈을 잘 벌어야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럼 매출액은 잘 나왔으면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주가는 왜 빠져? 굉장히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관련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저는 너무 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이 주가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기대감은 큰데 뭐 우리가 항상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 영화 너무 재밌어 꼭 봐 있는데 막상 보면 뭐야 그냥 뭐 엄청 재밌진 않은데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다음에 뭐 한 번 더 볼 수는 있겠고, 그리고 뭔가 내가 그때 잘 못 봤나 다시 보니까 재밌네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MW도 조금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특히 이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다 이제 5G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다산 네트워크스와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때 BW 신주 인수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요 이제 지점, 요 포인트 대비해가지고 저점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 30% 이상 굉장히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여기 이제 배트맨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악재다.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나도 그만큼 더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 계속 늘어나 성장을 하면은 주식 수가 한 10%가량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막 2배씩 늘어나 봐요.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오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KMW도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이 KMW 관련된 요 이제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 KMW가 이 MMR 장비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뭐 다들 뭐 관련 소식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MMR이라는 이 통신 장비가 있는데 이 통신 장비가 그동안 이 KMW의 실적을 견인했던 주력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 MMR, 이 노키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만든 장비가 노키아 매출 비중이 더 확대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노키아 이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노키아는 안 좋은데 노키아 매출 비중이 좋아졌네? 그러면 뭐야? 아, 노키아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졌구나. 우려감이 생겼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악재가 터진 게 매출 이 판매 단가가 4%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여러 이 5G 통신 장비 업체들 이 IR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 4G 대비 5G 기지국수 더 많아지고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만 중요한 거는 이 5G가 그만큼 기지국수가 늘어나면 판매 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커질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기지국이 늘어나면 통신사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하고 컨센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됐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보이는 MBF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한 축이에요. KMW 실적을 견인했던.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중국 시장이 여러분들이 5G가 11월 1일부로 상용화가 됐죠. 우리나라랑 이 시차가 7개월이에요. 근데 KMW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 이 ZT 매출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 KMW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전 좀 그런 생각이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실적 대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현재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으니까요. 5만 원 내외로 해서는 조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부담 매수 관점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5G 관련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 급락을 했었지만 오히려 이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KMW도 5만 원 안팎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5G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기 딱 좋은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중국 5G가 드디어 이제 상용화를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중국이 5G 관련 기업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중국 5G 관련 좀 핵심 수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이 동트기 전에 가장 좀 어둡다라고 그렇게 5G 섹터는 지금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5G 섹터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적은 컨센 대비 조금 뭐 오락가락하는 단계죠. 컨센 자체가 높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주가의 하락이 뭐 실적이 부진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실적 따라간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힌트는 제가 항상 좀 넌센스로 재밌게 그렇게 좀 드리죠. 오늘의 세 번째 힌트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제 관련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이제 다이아몬드를 제작하고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뭐 특정 소재 관련해서 다이아몬드도 좀 이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 좀 주목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KMW라는 정말 괴물 같은 5G 이 주가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큰 정말 10배 이상의 큰 세계 최대 5G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의 KMW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우리가 투자자라면 꼭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런 이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주 만에 나온 넌센스인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중국의 KMW라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꼭 아셔야겠죠. 자,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내일 이 종목 공개해 드리니까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미리 들어오시고 내일부터 함께 이 장중의 시황 이야기 챙겨가 주시면서 종목도 꼭 함께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명품 강의 직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달 말에 바로 기회가 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에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망원동에 있는 유산빌딩 1층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35년 만에 오는 투자 기회 꼭 잡아보자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떤 이야기 하실지 정말 간단하게만 팁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이 35년 만에 오는 기회라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정말 이제 큰 기회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코스피만 봐도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좀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된다면 어떨까?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강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